드는 사람이 지은 책이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 굉장히 병도 많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다이어트 했다 실패하고 했다 실패했다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 자연에 관한 이런 삶 방식을 알아가지고 실천하면서 몸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1장, 2장, 3장은 개인에 대한 얘기고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말씀하시고 몸은 항상 당신 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은 항상 가능한 최고의 건강 상태를 만드는 쪽으로 작용한다. 스스로 복구하고 스스로 치료하며 스스로 유지하는 강력한 기능이 있다. 항상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통제하고 감독한다. 건강하다면 뇌는 몸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자동적으로 명령을 내린다. 건강하지 못하다면 몸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려는 쪽으로 작용한다. 수천만 가지 기능들이 밤낮 없이 일해서 건강에 만들어 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몸이 살아있는 한 몸은 결코 우리 몸을 포기하지 않는다. 또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감지해서 경고음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 그 이제 보내는 장착이 한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처음에 오는 게 일단은 무기력증이거든요. 무기력증 몸의 상태는 몸의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한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무기력증이 발생되면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그거를 작동 수리에 들어가고 신진대사에서 발생되는 모든 독소를 제거한다. 문제는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많을 때이다. 그렇게 고갈되었을 때 에너지는 수면과 휴식으로 복구하려 한다. 무기력증으로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은 낮엔 피곤하고 밤에 몸을 자주 뒤척이며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짜증과 신경질 같은 정신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식욕부진이 오죠. 먹고 소화하는데도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줄여서 몸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식욕부진이 오고 요 무기력증은 7단계까지 있는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모두 나타납니다. 이것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독혈증이죠. 중독이나 자가 중독이라고도 하고 대사 과정에서 제거되지 못한 잔여 독소가 혈관이나 임파선, 신체의 각 조직에 많은 양이 침투되어 나타납니다.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노력, 그 자연 치유력은 바로 고혈이죠. 우리가 감기가 나도 고혈이고 이게 다 이제 스스로 자연 치유하기 위한 그 노력인 거죠. 근데 이 고혈을 우리가 약을 먹어서 치료하면 오히려 더 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혈은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고요. 고혈이 발생되면 신진대사 기능, 즉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의 배출에 열을 올려서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내주기를 명령한다. 이 모든 것은 체온 조절 기능을 맡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의해 통제된다. 독소 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온을 높여 독소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 혈관으로 스며들게 한 다음 장, 방광, 폐, 피부 등으로 배출한다. 그러나 고열을 항생제와 해열제로 다루신다면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항생제라는 뜻이 생명의 반대라는 뜻이고요. 해열제는 그 안에 염화순과 키니네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우리 몸에 더 안 좋은 역할을 해요. 지금 열이 심하다면 치유하려는 강력한 신호이다.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잠을 자라는 몸이 내보내는 신호이다. 이게 또 해결이 안 되면 세 번째로 과민 증상이 나오게 됩니다. 과민 증상은 무기력증과 독혈증을 거쳐온 과민 반응은 몸 안에 축적된 독성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이기에 증상이 훨씬 두드러진다. 과민 반응은 더 이상 독성이 쌓이지 못하도록 가속도를 올려 치료하고 부활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이제 과민 증상에는 그 설사가 나서 설사를 통해서 내보내거나 이 독 같은 게 피부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독이 피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가렵기 시작해서 가려움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도 모자란 콧물이나 눈물로도 독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마다 이런 증상과 원인을 알면 그에 따른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치유가 안 되면 4단계, 그게 이제 염증으로 나타나죠.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강력한 증거물이다. 염증이 발생하면 이때부터는 모르고 지나칠 수가 없대.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 통증이라는 것은 그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보호가 되는 거고요. 통증이 계속된다는 건 심각한 독성물질을 제거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몸속의 독소가 인체의 특별한 장소나 기관에 침투하여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로 발생된 게 맹장염, 간염, 관절염, 대장염 등 이제 피부에 과민 증상이 생긴 다음 그것이 발전한 피부염으로 생기기도 하죠. 독소를 배출하여 복구하는 것에 인식이 없고 만약 약을 쓰게 된다면 배출은 방해받고 독소는 더욱 증가하고 약물의 독소까지 합쳐서 나중에 결국 감당이 어려진 상태까지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약을 쓰면 절대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기도 하고요. 이 염증이 지나면 5단계 이제 궤양으로 나오죠. 궤양은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난 상태를 궤양이라 부르는데 질병 5단계는 세포와 조직이 아주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고 신경 조직까지 침투되어 엄청난 고통도 동반됩니다. 인체 내부의 대표적인 유궤양과 몸 밖의 대표적인 것이 구내염이 있습니다. 이러면 밥도 잘 못 먹겠죠? 팔과 다리에 진물이 흐르는 궤양이 발생하기도 한다.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시도는 계속되는 것이다. 자가 치유력을 돕지 않고 증상만 누르는 약을 쓴다면 다음 단계의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단계가 계속 올라가자. 궤양을 지나서 2단계는 경화증인데 경화증은 말 그대로 이제 딱딱해지는 거죠. 보통 우리가 흔한 게 흉터고요. 궤양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에 다른 조직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조직이 경화되는 데는 목적이 있다. 독성 물질을 한 곳에 격리시켜 몸속의 다른 조직이나 장기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가둬놓는 거죠. 경화증은 세포의 조정을 받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제라도 몸을 이해하고 치유력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포는 돌아서 버리고 세포의 본래 타고난 유전적인 성질을 변형시켜 버린다. 이때부터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암으로 가죠. 질병이 지나서 마지막 단계에 멈춘 것이 암이고요. 인체는 허약해지고 세포들은 더 이상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막 변이가 돼서 전이가 되고 그러죠. 경화증까지 겹쳐서 암이 된 조직이나 장기는 야성적이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이때도 늦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식이요법과 영양요법을 되돌릴 수는 있다. 몸의 모든 기관은 모두 신성하고 중요하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보호한다. 7단계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예방법으로 바꿔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방법은 처음부터 좀 1단계, 2단계 같은 건 우리가 감지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보통 3단계 이상, 4단계부터는 몸에서 신호를 감지하거든요. 그때부터 근데 좀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 생활 습관하고 식습관 그거를 세세하게 따져서 그 생활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치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20대 아이들도 많이 하고 특히 영양제도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아마 제가 지금 핸드폰에도 받아놨는데 누군가 혹시 뭐 증상이 있거나 이런 친구를 만나면 쭉 읽어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이상